우리가 기질이 애착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충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애착이 가지는 애착 개념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 애착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를 유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착의 개념,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한 줄을 딱 보시면 돼요. 영아가 주 양육자와 맺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 이거를 우리가 애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 양육자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부모가 함께 공동 양육을 거의 비중이 비슷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주 양육자가 부모 둘 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주 양육자와 갖게 되는 이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 이걸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후 1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는 3살까지 부모가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100% 맞는 말이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애착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시면은 애를 꼭 세돌이 안 지나도 어린이집을 보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은, 이런 발달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없을 때는 는 무조건 엄마가 3살까지 봐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조건 3살까지 봐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좀 그렇게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생후 1년 이내에 주양육자 맺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데, 꼭 생후 1년에만 다 완벽하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길게는 생후 3년까지도 보고요. 그리고 만 5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7세까지도 애착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형성이 완벽하게 됐다라기보다, 근데 이제 7세, 한국 나이로 7세, 만 5세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한번 형성된 이 애착 관계가 쉽게 변화하지 않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선생님 지금 여기 여러 학부모님들 맺고 계시는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관계가 생각해 보시면 항상 어떤 누군가를 만나든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사람하고 처음 만날 때 좀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 만났을 때 되게 반갑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이 무리에서는 이렇게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가지게 되는 그게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언제 갖게 되냐면은 이때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생후 5년, 만 5년, 7세가 지나게 되면은 이 원형이 돼버려서 이게 쉽게 변화하지 않아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안 변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하기 힘드냐면, 예를 들게요. 불안정 애착을 20년 동안 내가 이미 형성한 상태로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불안정한 애착인 사람이 안정 애착이 될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해 봤을 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힘든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0년을 불안정 애착으로 살았는데 이게 한순간에 안정 애착으로 돌아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만큼 걸린 시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0년 이미 불안정 애착으로 살아왔는데 안정 애착이 되기 위해서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불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변화할 수 없다는 아니지만 정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유아기에 이런 관계 형성을 미리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럼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는 이미 다 커버렸는데, 우리 아는 이미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다고 해서 지금 이걸 인제 들었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와의 관계를 다시 재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왜 그러한 행동을 보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요, 이 아이도 불안정 애착인 아이지만은 지속적인 그 안정 애착인 어떤 신뢰를 받게 되면은 안정 애착인 아이의 모습인 것처럼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정 애착인 아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미 다 큰 아이라 하더라도. 다 큰 아이인데 이미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으니 이제 이미 끝났다 이 인생은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내 아이가 그래 불안정 애착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건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우자도 얘기 들어보니까 딱 불안정 애착인데 싶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 배우자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관계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그럼 애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살펴보시면요. 아기들은 생후 1년 이내 아기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아 같은 경우에는 생후 1년 동안 거의 이제 못 걷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돌을 전후해서 이제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돌 전후에 그냥 누워만 있죠. 누워서 기어다니고 뭐 여기까지가 단데 얘가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는 게 아니죠. 근육이 다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워 있는 거예요. 대소변도 내가 기저귀에 싸고 싶어서 싸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리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도 결국 이제 돌을 전후해서 한 단어를 시작하기 때문에 돌 전의 아이들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고 뭐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우는 것밖에 없죠. 울거나 웃거나 이것밖에 없는데, 운다는 게 사실 아이에게 가장 큰 그냥 의사소통의 표현인데 대부분 요즘 아동학대 사건이 상당히 많잖아요. 진짜 가끔씩 보면 놀래요.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아동학대들이 막 이루어지고, 특히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이제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때렸냐로 물어보면요. 충동적인 것도 있지만 이 왜 충동적인 상황이 되냐면 울어서 자꾸 달래도 안 되니까 자꾸 우니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는 아이를 때린다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누가 나 이래 아파요 얘기하고 있는데 아프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이의 의사소통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제가 그 신체운동 발달 영역에서 그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장 급등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이 성장이 진짜 급등하게 일어나는 시기라서 사춘기보다도, 그 청소년기보다도 더 정말 급격하게 2년 사이에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막 2배, 3배 이상이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몸무게, 키가 막 2배, 3배 이상 되는 때가 잘 없어요. 그만큼 아주 이제 성장에 진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고, 그래서 애가 우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 보통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뭐 기저귀, 먹는 거, 진짜 아프거나 아니면 잠투정, 뭐 이런 이유들로 우는데, 그 이유가 아닌데 방금 일어나서 이제 방금 분유 먹고 기저귀 갈아줬고 그래서 다 상태가 괜찮은데 왜 울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니 진짜 왜 우노? 막 이렇게 애기지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애는 울고 막 진짜 멘붕이 상태가 오죠. 그러면 이제 애한테 짜증을 내게 되죠.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달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그 성장 급등기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아유 네가 그래 크느라 많이 힘들겠구나. 나는 그 아픔을 다 알 수 없지만 니도 그렇게 크느라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좀 화가 안 나요. 애가 울어도. 아유 그래 네가 지금 크느라 힘들어서 우는구나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애가 울어요. 애가 우는데 그럼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기질의 역동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기가 그 조금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기질이고 저희 남편은 좀 느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를 보는데, 물론 제가 이제 발달을 공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저희 남편에게도 제가 이제 이 기질과 애착 수업을 다 해줬어요. 벌써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질이라는 게 공부한다고 그렇게 확확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자기의 기질대로 아이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애가 울어요. 애가 우는 이유가, 제가 그때 영상을 막 다 찍었어요. 우리 남편한테 보여주려고.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가 배가 고파서 이제 분유 먹을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저는 애가 이제 분유 먹을 타이밍이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요. 지금 한 30분 전부터 미리미리 이 분유 물 다 온도 맞춰놓고 애가 울기만 울면 바로 갖다 주리라 이런 마인드로 미리미리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울고 한 10초도 안 돼서 거의 타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신랑 같은 경우,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우리 애가 우는 시간이 짧은 거죠. 제가 이제 양육을 하게 되면 민감하게 제가 반응을 해줘요. 10번 중에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요. 10번 중에 7, 8번만 맞춰줘도 돼요. 2번 정도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10번 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기가 10번을 울었는데 주 양육자가 한 7, 8번을 맞춰줬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분유 수유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아기는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지만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느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의 이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구나. 그래도 세상 살만하네 이렇게 느끼는데 10번 중에 7, 8번 안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울고 내가 이만큼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 양육자를 신뢰하느냐 불신하게 되느냐, 이게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어른이잖아요. 지금 어른인 내 상황에서 사람을 잘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결국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 됐냐면은 내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아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울 때 저는 빨리빨리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까다로운 기질인 걸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줄 수 있도록 모든 걸 빨리빨리 이제 애가 울거나 하면 보채거나 하면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민감하게 그 즉각적인 반응을 해줬어요. 10번 다는 아니고 한 7, 8번.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약간의 결핍이 필요해요. 이 결핍이 오히려 이 인간을 또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것보다는 7, 8번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다 못 채웠다고 해서 애가 10번 울었는데 나 10번을 다 못한 난 진짜 나쁜 엄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 애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면 어떡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물을 맞추기 시작하고 분유를 천천히 타기 시작해요. 애는 막 계속 울고 있어요. 계속 우는데 우리 신랑 제가 그냥 지켜봤어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저도 양육자지만 저희 신랑도 양육자이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 제가 일일이 다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도 우리 신랑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섭할 수는 없으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니까 애는 계속 울고 있고요. 애도 눈치를 봐요. 자꾸 왜 안 주나 왜 안 주나 눈치를 보는데 우리 신랑은 계속 혼자 천천히 타요. 진짜로 웃으면서 노래도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타면서 애가 막 울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애는 안 괜찮은데 혼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그래 우노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분유 수유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기질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육아휴직을 저희 남편이 거의 다 했어요. 한 3년 정도. 저희 쉽게 말하면 저는 일하고 저희 신랑이 이제 애를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보다 저희 남편이 더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아이가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를 보면은 저를 더 좋아하고 저를 더 신뢰해요. 그 이유는 아마 제가 그 아이의 기질에 적합한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아빠는 영혼이 없거든요. 영혼이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길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도 그걸 알아요. 이게 그래서 애착 형성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지금 핵심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무슨 핵심을 얘기한 거냐면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 양육자가 무조건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양보다 이 시간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질,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아이의 그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애 임신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 혼자 알을 24시간 다 봤는데 애가 불안정 애착의 모습을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 그런지는 그 양육 태도와 그 기질에 적합하지 않은 양육을 했을 때 아이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항상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무조건 3년 동안 붙어서 애랑 키워야 된다. 아니란 얘기예요. 어린이집 보내도 가능하지만 이 함께하는 시간의
질,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이와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냐, 이것의 문제인 거지 함께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아버님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알아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애가 엄마만 찾고 아빠는 싫어해요. 우리 아는 아빠 없어도 된다 그래요.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닌데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못 놀아준다는 말,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아이와 얼마나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아빠와도 충분한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하고만 형성하는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뭐 아침에 나가서 밤에 애 자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애도 동물도 알아요. 똥개도 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안다 하잖아요. 사람은 하물며 더 하겠죠.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을 충분히 느끼게 해준 아이는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히 스킨십과 이걸 통해서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바쁘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정만 내가 정서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게 생후 3년까지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얼마나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나, 이게 더 중요한 측면을 가진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영아가 자신의 요구에 따른 신호를 보내요.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울음을 통해서 나 뭐가 불편해요, 이래요 저래요 막 얘기를 하면 이 주양육자는 뭐가 필요한가를 빨리 즉각적으로 좀 민감한 반응을 10번 중에 7, 8번 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하면 이제 애착 형성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 영아의 애착 형성은 이 세상에 대한 영아의 기대와 가정,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모르잖아요. 아직 애기들은 경험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모가, 주 양육자가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다라고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와 가정을 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 나오다시피 건전한 정신건강 형성과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대인관계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이제 대인관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인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형성이 된 게 아니고, 나는 사람들만,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빨리 친해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를 자꾸 끊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 또한 불안정 애착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내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내 자신을 이해하기도 해요. 내가 불안정 애착인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나는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이구나. 근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은 또 불안정 애착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얘기죠.